네, 경마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윤기자 윤정훈입니다. 자, 2022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마지막 경마 주간에 첫 번째 경마일인 12월 23일 금요 경마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하는 이 경마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를 위해서 정말 칼을 갈았고요. 찾아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수요일 조교 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도록 하겠고요. 꼭 좋은 결과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주수는 똑같아요. 금요일은 부산이 9개 경주고요. 제주가 7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1월 6일 금요일부터 이제 2023년 경마가 시작이 되죠. 이번 주 끝으로 다음 주 한 주는 휴장입니다. 그 다음 그 경마 주간 1월 돌아오는 2023년 1월 경마에서는 이제 경주수가 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금요 경마가 이제 제주가 10개 경주 부산 경마죠.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로 늘어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어쨌든 마무리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지금 부산이 그 수요일 날 좀 비가 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로가 지금 젖어 있습니다. 14% 다습이에요. 다습주로이기 때문에 그간 부산이 상당히 건조주로였죠. 건조주로인 그런 가운데 지난주도 부산 같은 경우 선행마필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좀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젖은 주로 속에서 주로의 변수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온도 뭐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더 떨어질 겁니다. 자,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마 주간이고, 특히 보십시오. 금요일날 9개 경주 풀게이트입니다. 1경주부터 마지막 9경주까지 모두 12마리 다 꽉 차여져 있고요. 그래서 뭐 혼전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뭐 인기마 접종 구독 한 2-3개 경주밖에 눈에 안 보이고요. 그 외에 당연히 중고배당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승부처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은 일단 9개 경주 중에 한 4개 경주는 힘을 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경주, 4경주, 3, 4경주, 후반부에 7경주, 8경주까지. 그래서 부산은 3, 4, 7, 8 이렇게 4개 경주를 일단 부산 승부처로 우선 지정을 해드리겠고, 메인 승부처로 7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여러분께 우선 공지를 좀 드리겠고요. 3경주하고 8경주, 자, 3경주하고 8경주는 자, 준메인 승부처로 미리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6경주는 뭐 잠시 후에 제가 경주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6경주는 뭐 현장 승부로 일단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부산은 4개 경주 서두에 여러분께 승부처로 지정해 드리겠고, 제주 경마도 7개 경주인데요. 7개 경주 중에 3개 경주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주 경마 승부처는 3경주하고 5경주, 6경주, 3, 5, 6 3개 경주고요. 제주 메인 승부처는 3, 5, 6 3개 경주인데 제주 메인 승부처는 제주 6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처로 일단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 경마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방송으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빛 그 사이트 오시면 저 윤기자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주 경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 텍스트로 텍스트 예상글로 제가 제주 경마 총 정리라고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텍스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경주별로 제가 입상 가능 마필들 하고요. 또한 뭐 승부처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 말씀 여러 개 드렸고, 일단 여러분들 그 윤기자의 어마어마 고배당 매칭 전략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좀 오셔서 지금 건빛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건빛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 저 윤기자 경마 정보라고 쓰면 나옵니다. 윤기자의 뭐 어마어마라고 써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좀 오셔서
뭐 구독 좀 해주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뭐 저도 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그 채널이 구독 수가 좀 너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윤 기자 어마어마 채널에 오셔서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시고요. 자, 12월 23일 금요일마 이제 부산 1경주부터 한 경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3일 금요일 경마 부산제 1경주부터 짚어봅니다. 자, 6등급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고요. 뭐 풀게이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모두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친 3두의 마필이 인기를 얻어요. 2번마 원더풀 폰이라는 마필을 하고요. 여기에 8번마 OK 드림, 외곽에 10번마 판타스틱 데이 이 3두의 마필. 자, 2번, 8번, 10번 이 3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3두 마필들이 다 선두력을 좀 지니고 있는데 주행 검사 때 그 스타트 능력을 좀 보니까 이 8번 마필이 스타트가 빨라요. 그래서 유현명 기수 스타일상 이거 무조건 때리고 선행 가겠죠. 그래서 8번 OK 드림이 선행을 나갈 겁니다. 이게 선행을 나가면 지금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8번이 우선 치고 나가면요 바로 외곽에 10번이 따라 붙을 수 있어요. 판타스 데이도 순발력 빠르기 때문에 8번 10번의 초반에 앞선을 장을 한 가운데 2번마 원더풀폰이 한 발 뒤에서 이렇게 3두가 이렇게 쫓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판타스 데이라 마필 10번 마필이 당연히 선두력도 있는 마필인데 마체도 500kg가 넘는 아주 당당한 체격을 지니고 있고요. 이게 매니피자면서 1억이 넘는 그런 고가의 마필입니다. 주행 자세를 보니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체격에 비해서 유연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데뷔전을 맞이해서 뭐 3등급 마필들, 뭐 5등급 마필들 이런 소속주의 그런 상위 등급 마필들하고 연일 붙어 다니면서 병합 조교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병합 조교를 철저히 하면서 근성을 좀 길러냈기 때문에 어쨌든 판타스틱 데이는 외곽에서 흙을 안 맞고 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기 마필들 중에는 이 10번마 판타스틱 데이에 손을 좀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이긴 합니다만 10번 마필 판타스틱 데이 요거는 뭐 서수훈 기수가 제가 봤을 때 초중반에 힘 한 배를 아주 잘하면서 직선에서 몰아내면서 유연한 그런 특유의 유연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로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이번 1경주에서는 외곽이긴 합니다만 제가 할 때는 뭐 흙을 맞고 뛴다면 전개가 불리하겠습니다만 기본 스타트 능력이 있어서 흙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마 판타스틱 데이가 뭐 전개적으로도 결코 불리한 그런 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안쪽에 2번 마필이 좀 불안해요. 원더풀폰 내측에서 갇힐 수가 있고 체격도 이렇게 큰 마필이 아니라 외곽에서 빠른 마필을 치고 나갈 때 안쪽에다 흙을 맞고 뒤로 밀려버리면 얘가 못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도 진짜 이 김혜성 기수 의도적인 건 아닐 텐데 열심히 하는 기수죠. 근데 인기만 타면 못 들어와요. 인기만 타면 매번 버벅거리고 뭐 코 차이로 뭐 목 차이 진짜 발가락에 힘만 들어가게 만들고 항상 인기만 타면 입상률이 저조한데 엉뚱한 말 가지고 들어오면 배당을 뻥뻥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성 같은 기수는 그 삥바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초고배당 노리시는 분들 진짜 뭐 한 경주에 뭐 100원, 200원씩 그렇죠? 뭐 쌍승식 엄청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금원씩 수십 근형씩 파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기수이긴 한데 정작 경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중도 있게 좀 집중하고 베팅하신 분들한테 정말 김혜성 기도 좀 골치 아픈 그런 기수인데 좀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이번만 원더풀은 저는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외곽의 10번 마필 판타스틱 데이 쪽에 일단 배팅의 중심을 좀 세워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복병만두는요 요거 좀 노리십시오. 4번 마필 석세스풀이란 마필이 좀 있는데 석세스풀 이게 글쎄요 이번에 같이 출전하고 있는 1번 데이바이데이하고 주행심사를 뛰었는데 그때는 뒤에서 살짝 올라오는 끝걸음만 좀 보이는데 지금 주행심사 이후에 데뷔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석세스풀 벌교의 꿈이라는 소속종 마필과 병합할 때 탄력이 워낙에 좋은 그런 모습인데
얘는 제가 봤을 때 힘이 워낙에 좋고요. 또 신장력이라고 그러죠. 직선에서 보여주는 주폭과 신장력이 좋기 때문에 막판에 직선에서 뒤에서 날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꼭 삼복승식에 꼭 포함을 시키십시오. 삼복승식 막건에 꼭 포함이 돼야 될 마필이 4번마 석세스풀입니다. 이 마필은 복병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4번까지는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일단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이는데 인기 마필 중에는 기본적으로 외곽의 10번마 판타스데이 10번을 강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면서 현장에서 복병 마필인 이 4번 마필 석세스풀까지도 좀 조합을 해보는 그런 배팅 전략으로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 6등급 1200m입니다. 1200m 경주고 2세마 1200m 경주고 모두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9번 마필 월드 클래스 캣하고요. 1번 마필 원더풀톱 2두가 팔리는데 2두가 아마 낮은 저배당을 형성할 거예요. 낮은 저배당인데 두 마필 모두 제가 봤을 땐 상태 좋습니다. 2두 모두 컨디션적으로 하자가 좀 없어요. 전부 다도 두 마필 모두 다 상승된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번 2경주 인기마 2두가 손잡고 들어와도 할 말 없습니다. 즉 최저 배당으로 끝나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경주다. 일단 인기마 2두를 전 우선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외곽에 포진되는 이 9번마 월드 클래스 캡, 자, 데뷔전 땐 뒤에서 일단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끝걸음만 살짝 보였죠. 그런데 자, 이전째에서 자, 요거 힘이 더 붙으면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해서 외곽 12번 게이트 불리한 전개 조건이었습니다만 거의 뭐 깡바닥 추입이었죠. 막판 탄력이 상당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체격이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닌데 체격에 비해서 힘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자, 얘한테 늘어난 1200m 거리가 당연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한 그런 구도고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또 빠른 레이스도 아니고 센 놈들이 없습니다. 앞선을 뭐 시원하게 장악해서 선행으로 내뺄 수 있는 마필도 없고요. 당연히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있을 텐데 그 앞선에 나설 만한 마필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들 아직 경주 경험은 미천하고 힘이 덜 찬 마필들이라 지난 경주 일단 추임력이 검증이 된 9번마 월드 클래스 캣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실바가 뭐 일주일 기승 정지 먹고 돌아왔는데 당연히 열심히 타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마 월드 클래스 캣, 자, 이 마필을 좀 여러분께 우선 강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을 전 충마로 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마필 원더풀톱이 그나마 좀 낫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도 컨디션적으로 이상이 없고, 이 원더풀톱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유현민 기수 스타일상 뭐 선행은 아니더라도 내측 두세 번째 따라가면서 충분히 끈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9번을 중심으로 1번만 원더풀톱이 주력 막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9번 1번 쪽에 우선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고, 뭐 2번만 달에 올린 광대도 괜찮고 3번만 윈드 토코도 말은 괜찮더라고요. 뭐 아쿠아매직 뭐 앞에 가려고 할 것이고, 뭐 다른 마필들 중에 후차권에서 붙여 보면서 뭐 받쳐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현장에서 상태 보면서 제가 일단 여러분께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외곽에 9번마 월드 클래스 캣을 9번 마필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1번 마필 원더풀 톱 쪽으로 일단 주력 막건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취사 선택을 잘해서 받치는 막건 잘 좀 엮어서 빠지는 구멍 없이 이 경주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금요일경마 부산제 상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부터 이제 승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이번 경주 준메인입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힘을 실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요거 제대로 좀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힘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기 사전 인기도를 일단 무시를 하십시오. 사전 인기도를 무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장 가면 중구난방으로 팔리면서 이놈저놈 다 팔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뭐 9번만 마이럴러 바이랄 마필이 지난 경주 앞선에 나서서 버텨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또 세게 팔릴 텐데, 늘어난 경주 거리고요. 지난 경주 버티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 경주력이 그 사이에 뭐 확 늘었을 것도 늘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마체가 이것도 작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430kg대로 출전했었죠. 이런 거 팔리는데 이런 거 뭐 전
당연히 세게 안 보고 뭐 스카이샷 뭐 괜찮아요. 그러나 매번 늦게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우승 무패도 팔릴 텐데 얘도 아직 밋밋한 그런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직 힘이 덜 찬 모습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경주는 진짜 어떤 마필이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인데 제가 딱 한 마필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 한두 좀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 마필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준메인 승부 들어간다라는 거. 자, 베르다 요거 박제이 타고 있죠. 자, 15조 안우성 마방의 승부 기수입니다. 박제이를 태워놓고 이거 지난번에 끝걸음에 여력이 남았는데 이번에 직전 경주 이후에 마필이 완전히 좀 뒤집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넘쳐가지고 조교할 때 기승자가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힘이 넘쳐 있습니다. 자, 셀시란 이 모마가 상당히 좀 유전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이 셀시란 모마들의 그 모마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활약을 많이 했던 그런 마필들인데 어쨌든 혈통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11번마 베르다 요거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 베르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노리고 있는 후차권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있거든요. 베르다만큼 직전 대비 지금 조교 때 모습이 확 달라진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그 복병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제 상경주는 자, 준메인 승부로 뭐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아마 최저 배당도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배당은 30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금요일 부산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노리는 배당은 30배 이상이에요. 30배 이상으로 한번 힘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11번마 베르다, 11번마 베르다 이 마필 꼭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꼭 여러분들 배팅 마번에 꼭 포함을 좀 시키시고 현장에서 이 마필에 붙여 때리는 마필들 현장에서 이 마필에 붙여 때리는 마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첫 승부 30배 이상 시원하게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단제 상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해준 팬 여러분들 여기서 자금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 속보 꼭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부산제 4경주입니다. 국내단 3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연속해서 승부수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승부처로 지정해 드리면서 이번 제 4경주에서도 당연히 좀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선행 경합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 마필 지금 정문 코빗이란 마필 하고요. 7번 마필 특급 캠프 외곽에 지금 12번 마필 KI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인데 지금 4번 마필 정문 코빗도 일단 선행을 가야 뛰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2번 연속해서 입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따라가니까 뭐 계속해서 늦추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예 앞에 붙여버리면서 버텨내면서 입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행 가야지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외곽의 12번 막 KI가 훨씬 더 빠른 그런 초반 스피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번 마필이 당연히 외곽에서 몰고 나오면서 4번 마필한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KI가 보십시오. 끝걸음 14초 2, 14초 3. 얘는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갈 수밖에 없고 정문 코빗이란 마필도 초반에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앞선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2번마 블루 아이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선행 경합하는 인기 마필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난타전 속에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바로 이 선취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을 좀 노리셔야 됩니다. 선취권에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정계적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인기 마필 중에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 7번 특급 캠프죠. 그렇죠? 그나마 특급 캠프가 좀 나은데 정계적으로. 근데 얘가 조교 때 모습이 조금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계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일단 안고는 가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 지금 추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 이 3번마 불의 축제라는 마필이 추위 마필인데 승급전입니다만 이한테는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12초 6이에요. 지원 F타임이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았던 그런 끝걸음이었고 늘어난 경주거리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불의 축제 얘한테 오히려 전개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불의 축제 같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몇 두 있는데
그 중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힘든 그런 복병마 한두를 제가 챙겨놨습니다.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마필까지 포함해서 복병을 포함해서 이번 경주 뭐 당연히 절대 최소 2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0배 이상에서부터 뭐 고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에 이어서 4경주도 뭐 큰 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승부처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추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 중에 정말 준비 잘 되어 있는 복병을 현장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전달해 드리면서 뭐 삼복승식 막건도 충분히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 강승부처 선취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을 노리면서 붙는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고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지금 뭐 이번만 알렉킹이지 이게 승급전인데 세게 팔리네요. 마필은 괜찮습니다.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은 괜찮고 여기에 지금 뭐 월드5 열심히 노력했어요. 강하게 병합을 하면서 걸음을 늘리면서 또 출전하고 있고 여수파이터도 승급전인데 뭐 6번 7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일단 이 알렉킹이지는 전개가 유리하죠. 네츠게이트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얘는 안건을 가셔야 됩니다. 이거 얘가 이제 인기 1인데 일단 얘는 뺄 수는 없어요. 인기 1위 마필인데 제가 사실 뭐 인기 1위 마필들 뒤로 돌리는 그런 돌리면서 배팅에 임하는 그런 배팅 전략을 좀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죠. 왜 인기 1위 마필을 부러뜨릴 수 있느냐. 그러한 이유가 정당하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기말을 꺾는 거지. 이 알렉킹이지 같은 경우는 뭐 승급전이라고 해도 내측 전개가 워낙에 유리하고 조교 강도도 대폭 끌어올렸어요. 뭐 마방 의지는 충분하고요. 뭐 데뷔전부터 1200을 1분 14초대로 뛰었다라는 것은 기본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렉킹이지를 일단 뺄 이유는 없다. 이건 인기 1위만큼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알렉킹이지만큼 또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 이거 지난 경주 제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렸었던 마필이죠. 한강세이버인데요. 자,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부산의 그 대상경점에 내려와서 이 마필에 기습해서 기습적으로 선행 가서 버텨내면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번 우승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때려서 승부를 걸어서 지금 성공시켰는데 자, 이번에 이 마필이 조교 때 모습 보니까 1등급 마필에 1등급 마필들 중에 그 크레이지 콘티라고 있어요. 크레이지 콘티라고 하는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크레이지 콘티라고 하는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거의 대등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폭도 대등하고 이게 지금 지난 경주 우승 이후에 마필이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 걸음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강 세이버 요거 좀 여러분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안쪽에 2번 마필 알렉킹이지 하고요. 9번 한강 세이버 이 2두가 준비가 잘 돼 있다. 2번 9번을 우선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현장에서 또 다른 그런 입상 가능 마필들을 잘 엮어서 배팅에 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마필 알렉킹이지 9번마 한강세이버 2두를 우선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현장에서 다른 마필들과 잘 조합해서 한번 깔끔하게 좀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6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가 되겠네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장 돌아가는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고요. 특히 한 부산 6경주까지 가면 주로 파악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상황도 보면서 이거 제가 볼 때 현장 승부를 한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를 잘 좀 읽고 주로의 그런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한번 이번 경주 현장에서 제가 제 느낌대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상태가 좋다라면 이번 경주 한번 승부를 좀 걸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경주가 지금 외곽의 7번 마필이 위드선이 인기 1위입니다. 자, 데뷔전 때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시원하게 날라왔죠. 그래도 일단 늘어난 경주거리가 얘한테 분명히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팬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서 뭐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1400m 경주거리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로를 봐야죠. 만약에 지난주처럼
선행 마필들이 유리한 그런 주로다라면은 늦춤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선전할 수 있겠냐는 부분을 1경주부터 5경주까지의 그런 주로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주로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1경주부터 5경주까지 무거운 주로 속에서 뭐 선취권의 마필들이 유리한 그런 구도다라고 한다라면 믿어야죠. 믿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처럼 선행 마필들이 좀 고전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뒤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유력한 입장 후보인 거 분명하겠고, 자 만약에 주로가 선행 주로라면 유리한 마필이 1번마 서부 빅스텝이죠. 자 지난번에는 선두권에서 이 아이 윌드 스카이라 마필하고 경합하다가 막판에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엔 지금 선행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 속에서 얘가 편한 선행입니다. 얘가 편한 선행이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나갑니다. 편하게 선행을 가면 1400m도 제가 봤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빅스텝이 이거 지금 주로가 만약에 전반부에 선행 주로다라고 하면 얘를 아예 축으로 놓고 때릴 예정이에요. 제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번 7번 2두가 있는데 주로의 영향에 따라서 얘를 7번마 위드선을 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1번마 서부 빅스텝 축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주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경주에 지금 복병권 세력으로는 이 5번마 스파이스 인디 요거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쪼고 있는 마필이에요. 언제 때릴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레이팅 34에 딱 걸려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약간 눈치 본 그런 듯한 인상도 강했고요. 히든 찰리도 제가 볼 때 편성상 되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계속 여력이 남고 있는데 이번에 컨디션 좋더라고요. 요런 마필들. 외곽의 원더풀 오션도 제가 볼 땐 재밌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1번을 서부 빅스텝을 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7번은 위드선을 축으로 가느냐, 요 부분만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런 마필들 활용해서 이번 이제 6경주 현장 승부로 한번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도 의외로 재밌는 배당 나올 거예요. 현장 속보 꼭 참여해 주시고요. 1번이냐 7번이냐 2두 중에 한두를 잘 축을 세워놓고 후차권에 복병막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부산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고요. 자,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금요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금요 경마 부산 메인 승부처로서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강한 적중을 좀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 중에서 가장 힘을 실어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일단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번 경주가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번 경주가 지금 외곽의 9번만 매직 클래스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9번만 매직 클래스. 지난번에 경남 도민 일보배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지금 2차가 왔다고 얘가 좀 세게 팔리는데 이번에 거리가 1400으로 늘었죠. 자, 매직 클래스. 여러분 지난번에 얘 걸음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전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두권 바로 뒤를 잘 따라가면서 전개를 박재희가 기가 막히게 잘 풀어갔어요. 그렇죠? 전개를 잘 풀어냈고 직선에 들어오자마자 선두권 외곽을 치고 나가면서 강하게 몰아냈는데 어쨌든 2차는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막판에 결승선 거의 다 와서 한 결승선 한 50m를 앞두고요. 걸음이 죽는 걸음이었어요. 그나마 그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버텨낸 건데 만약에 경주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얘 잡혔습니다. 덜미 잡혔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 늘어난 경주로 1400m인데 직전 경주 이후에 조규대 모습을 봐도 뭔가 좀 힘이 더 찼다, 걸음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부분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 정도의 그런 컨디션인데 경주거리가 늘어났다? 지난 경주 끝걸음에 여력이 없었다? 요건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저는 이거 매직 클래스 축으로 못 가져갑니다. 이거 축으로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지난 경주 한번 면밀히 한번, 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한번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끝걸음의 여력이 부족했던 마필이고 이거 외곽 전개 속에서 분명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축으로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00m에서 뒷심으로써 뚝심 있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1번 마필 썬더클라우드부터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막판에 진짜 뚝심으로 올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몇 도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최상의 컨디션에 있는 마필을 찾아냈기 때문에 뭐 내용도 좋은 마필이고, 그래서 그 노림수 복병은 아니고요. 뭐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이 아닌데 인기 한 4, 5위권에서 팔리는 마필입니다. 인기 4, 5위권에서. 그래서 그 도전세 마필을 축을 세워놓고 자 9번마 인기 마필 9번마 매직 클래스 요거 빠질 때 나오는 그런 배당을 노려보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저 윤기자는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가장 힘있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중심 마필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9번만 매직 클래스 빠졌을 때 나오는 큰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 만큼 여러분들 꼭 현장 속보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제대로 한번 축 세워놓고 시원한 배당, 화끈한 배당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단제 7경주는 부산 금요일경마 부산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제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800m고요. 자, 여러분 이번 경주도 연속해서 승부 가는데 요건 두 번째 주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의외성이 있어서 요것도 여차하면 터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 경주도 조심하십시오. 3번만 올크라운이 세게 팔리네요. 올크라운 요 정도현이가 타고 있고 뭐 최근에 두 번 연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마체도 좀 작은 마필이죠. 450도 안 나가는 마필이 지금 부담 저항이 좀 직전 대비 더 올라가지고 55km의 거리까지 늘었습니다. 글쎄요, 얘는 전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습니다. 지난 경주 어쨌든 우승을 차지했어도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한 맛도 없었고요. 최근에 편성이 좀 약했던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인기 1위인데 특히 정도현 기수의 인기 마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뭐 김혜성 기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혜성 기수와 인기마 참 조합이 좀 어렵죠. 정도현 기수하고 인기마도 전 조금 좀 불안해 보인다. 정도현 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비인기마에 기승하면 미친 듯이 후려치는 그런 기수죠.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은 꼭 뭐 인기마가 아닌 마필에 기승하면 좀 더 뭐 집중력이 발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인기마에 타는 정도현 기수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뭐 최근에 뭐 어쨌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약간 불안한 면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축으로 놓고 안 갑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 경우 추천드리는 마필은 그 안말 대상경주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 은성위너예요. 은성위너. 이거 지난 경주 경상남 도지사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뭐 2000m에서 뭐 끈기를 보였습니다만 워낙에 상대가 강해서 6차에 그쳤습니다만 어쨌든 안말 센 놈들하고 많이 뛰어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제가 여러분께 우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마 은성위너 이런 마필들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디언 엔젤이라는 마필이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얘가 그 주법이 워낙 부드러워서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방의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디언 엔젤도 뭐 늘어난 경주를 해도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얘도 괜찮아요. 그래서 5번, 6번 이런 마필들 제 눈에는 우선 들어옵니다. 5번, 6번 우선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숨어있는 복병들이 몇 두가 있어요. 특히 1800m 요거 무조건 치고 나가 선행 가서 버틸 만한 그런 복병마가 좀 있어가지고 그 마필까지 제가 현장에서 꺼내드리면서 이번 부단제 8경주도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 3번만 올크라운만 빠져준다라면, 얘만 좀 빠져준다라면 절대 배당은 30배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5번만 은성위너, 6번만 가디언 엔젤 제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하고 여기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힘든 그런 복병 마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습적으로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복병이 좀 한두 가지 제 손에 잡혔는데 등짝도 믿음직하고 이말 선행 가면 제가 볼 땐 말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맛까지 현장에서 연결시켜 드리면서 8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8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 제 9경주입니다. 혼합 3등은 1200m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 뭐 인기마 2두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쵸? 6번 마필 어게인 터치 하고요. 9번 마필 닥터 오스카. 닥터 오스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경남 도민 일법의 대상 경주에서 외곽 14번 게이트의 이 불리한 전개 조건을 극복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세마답지 않는 그런 스피드와 근성을 지니고 있고요. 어게인터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에 완전히 말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거리까지 내렸잖아요. 거기다가 좀 이용락 기술을 다시 한번 태워놨는데 19조에서 지금 이용락 기수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특히 이용락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다른 기수들 그 조교 담당하는 그런 기수들 빼놓고는 다 쉬는데 이용락 기수는 월요일도 나와가지고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기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한 기수한테 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어게인터치가 닥터 오스카도 이겼잖아요. 경마장의 속설에서 이긴 놈이 또 이긴다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6번마 어게인터치를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1400m 거리도 내렸고요. 이번에 조교할 때 모습을 봐도 1등급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교도 좋고 6번 게이트면 전개도 좋아요. 그래서 6번에 인정하고 들어간다. 여기에 9번마 닥터 오스카하고 붙으면 저 배당은 끝나는데 최저 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 일단 6번, 9번 우선 이들을 좀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일단 조교 좋은 마필이 3번마 패션 브레이드가 이게 좋더라고요. 또 김혜성 기수 또 이거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미친 듯이 또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패션 블레이드 요거 조교 좋더라고요. 언브레이크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에 있는 마필인데 얘도 조교 때 모습 이상 없어요. 그래서 내측에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최저 배당 깰 수 있는 마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일단 마지막 경주 분위기 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경주는 일단 6번 마필 어게인터치입니다. 어게인터치. 요거 중심을 해서 들어가겠고 일단 9번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이 막건 우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금요경마에서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기수 컨디션 주로 상황 이런 거 다 잘 파악을 해서 6번 공을 인정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복병을 좀 잘 연결해 볼지 이 부분만 제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경주는 6번마 어게인터치를 놓고 정리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9경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팬여러분들 금요경마 어쨌든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 속에서 반드시 강한 적중으로서 여러분께 큰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꼭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금요경마 모두들 승리하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